이제 오늘 장은 마무리가 되는데 결국에는 내일 수급적인 부메랑이 올 것인가 아니면은 수급으로 오히려 더 이득을 보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것인가 많이 사담은 외국인과 기관이 앞으로는 어떻게 할지 하루 만에 물량을 내놓을지 아니면은 그동안 많이 고간을 비웠던 개인이 바로 사담을지 어떤 쪽에 힘이 좀 더 쏠릴 것인가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오늘 절대 전략에서 내일장 미리 내다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은요. 신한금융투자의 손영채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리뷰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한마디 알려주세요. 네, 오늘장 한마디는 또 한 번의 변곡점, 거래량에 주목하자라고 정해보았습니다. 포지션만 보느라 거래량을 오늘 많이 못 봤어요. 거래는 적었나요? 오늘 같은 경우는 기존에 줄어들었던 거래를 조금은 올려놨다라고 할 수 있지만 주간 기준 그리고 2주 그리고 한 달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거래는 상당히 많이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가 오늘은 약간은 늘었는데 그동안 많이 줄었다. 이 부분을 한마디로 꼽아주신 이유는요? 네, 당장 국내 증시에선 희망보다는 경계의 목소리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올해 코스피 3000p 시대에 개막하면서 유례없는 호황을 누렸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대내외 악재들 그리고 상반기 주식시장 강세에 따른 피로감으로 인해서 박스권 장세에 갇혀버렸습니다. 뚜렷한 상고하저 흐름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내년 상승 반전을 위한 여러 조건 중 거래 대금에 한번 주목해 봤는데요. 올해 초 26조 원 수준이었던 거래 대금이 지난주 금요일 기준 9조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요인은 국내 증시에서 버팀목 역할을 했던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시장의 이탈 가속화였던 것 같고요. 여기에 8월 델타 변이 그리고 9월 공급 병목 현상과 인플레 우려, 10월과 11월엔 테이퍼링과 기준금리 인상, 오미크론 변이 등이 촉매제가 되었던 것 같은데요. 10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순매수세 이어간 개인이지만 11월 순매도 전환 후 이달 역시 6조 원 이상 주식을 팔아치웠는데요. 대주주 양도세 회피 등의 계절성 이슈를 제외한다라고 하더라도 개인 거래 비중의 급감과 줄어드는 거래 대금은 내년 1분기 증시의 의문을 갖도록 하는 대목입니다. 모멘텀 상승 시에 다른 주체보다 매매가 활발해지는 개인의 투자 패턴 역시 시세를 상방으로 이끌기보다는 저점 매수 후에 짧은 기간 내 차익 실현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매크로와 수급, 펀더멘탈에 대한 실마리가 풀릴 때까지는 공격적 투자는 자제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서두에 말씀 주셨던 오늘의 이런 상승세가 내일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부분은 결국 현재의 개인의 매매 패턴이 단기간 차익 실현 형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개인적으로는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장에서 수급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마디를 잡아봤는데요. 체크 포인트 있다면 정리해 주세요. 네, 오늘장 체크포인트 말씀드릴 텐데요. 우선 크리스마스 연휴 끝나자마자 뉴욕 증시 상승으로 마감을 했었습니다. S&P 500 지수 올해만 69번째 사상 최고치 경신 기록을 세웠고요. 오미크론 우려를 불식시킨 증시의 낙관론이 퍼지면서 산타랠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술주와 에너지 관련주 큰 폭 상승했었고 나스닥과 다우지수 역시 강한 V자 반등 추세에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여행주들 흐름은 좋지 못했던 것 같은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배당락일 하루 앞두고 상대적으로 한산하게 출발을 했다가 코스닥 시장의 선전이 1% 이상의 상승이 추가적인 어떤 매수에 기여를 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시장별로 한번 보시면 거래소에서는 한국전력 등 대선 후 요금 인상 이슈가 있는 전기와 가스 업종 상승이 눈에 띄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1월 CES 국제가전 박람회의 화두 중 하나인 자율주행 이슈로 텔레치스 등 관련주 상승이 높았습니다. 여기에 통신 장비주 흐름이 좋은데요. 벌써부터 6세대 이동통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아직은 요원한 것 같지만 업종의 심리 개선에 좋은 재료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자율주행 등 기술적으로 얽힌 부분이 많기 때문에 속단하긴 이르지만 한 번은 이쪽의 테마 매기가 쏠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처럼 게임, 디지털 컨텐츠 쪽 반등도 나와줬고요. 그 밖에 삼성의 폴더블 폰, 롤러블 폰 결합 특허 등록으로 인해서 KH 바텍 외에 관련주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반면 현대차, 제네시스 수소차 개발 중단 뉴스는 수소 관련주의 흐름을 좀 찬물을 끼얹은 것 같습니다. 기존 BBB 법안 협상 난항으로 인해서 심리가 깨어져 있던 2차 전지 쪽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았고요. 긴 호흡에서 전기차 업종이
초과적인 하락이 또 나온다라고 하면 매수 기회로 지속 대응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고요. 수급 그리고 특징 종목 잠깐 살펴보시면 KRS 100 종목 가운데서는 셀트리온 그룹주 상승세가 좋았습니다. 일진 머티리얼과 에코프로비엠 등 2차 전지 소재 쪽 움직임 활발했고요. 특징주는 카카오페이인데요. 연기금의 어떤 지속 매수와 더불어서 대한 신용평가 정보 제공 등 이슈로 인해서 7%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 외에 하이브 그리고 의류 쪽의 FNF 움직임도 좋았던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너무나 말씀드릴 종목이 많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 소재 그리고 게임 등의 컨텐츠, 통신 장비, 화학 섹터가 특히 더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NFT 관련 자회사 이슈가 있는 네오위즈 홀딩스라든지 컴투버스의 유튜브 첫 공개 이슈가 있는 컴투스 홀딩스, 그 외에 위메이드 맥스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 밖에도 NHN 한국사이버결제, KG이니시스 등의 결제 관련주 움직임도 괜찮았던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모처럼 상승다운 상승을 한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수급 동향인데요. 거래소에서는 카카오, 두산중공업, 셀트리온을 사고요. CJ 대한통운과 금호석유를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코프로 BM, 다나를 사고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위메이드 등은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오늘은 워낙에 수급적 변수가 크게 작용했던 날이고요. 내일 체크 포인트는 어떤 거라고 판단하세요? 네, 내일장 체크 포인트는 현재 시장과는 조금은 동떨어져 있는 어떤 글로벌 이슈를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위기 가능성입니다. 여러 이해관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러시아의 미국 등 서방 국가들에 대한 우크라이나 미사일 기지 구축에 대한 반대임과 동시에 영토 보전과 경제 제재 등 여러 안건들이 얽혀 있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세계 최대 가스 생산국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도 대성에너지, SH에너지 등 천연가스를 포함한 에너지 대란 관련주들 변동성이 커졌었는데요. 갈등이 극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라고 보는 게 중론이고요. 정치적 긴장이 해소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관련주들의 변동성과 증시의 부정적 영향 당분간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1월 12일 나토와 러시아 위원회 회의 소집, 독일과 러시아 고위급 회담 등의 실현 여부와 내용 등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정상화 과정에 대한 내용인데요. 정상화란 말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연말 그리고 연초의 주요 테마가 될 것 같다라고 보이는데요. 코로나19 그리고 공급난, 통화정책과 같은 단어들 이제는 투자자들에게 자다가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말들인 것 같은데요. 공격보다 수비가 강조되는 현재 상황에서 자사주 매입 또는 대형 가치주라든지 가격 부담이 없는 대형 우량주들의 개선되는 성과에 주목해서 이 중 가격 부담이 덜한 어떤 대형주 중심의 접근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인데요. 정상화에 대한 기대는 단순히 일상 회복의 의미를 넘어서 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금융의 불균형 등에서 차츰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다음 주 글로벌 증시 동향과 주요국의 경제 전망 그리고 오미크론 변이의 추이에 주목하시면서 그 이후 투자 전략에 대한 조정을 해나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위험 선호 심리 자체는 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화로의 매크로 환경 변화에서 어떤 공격 전환의 타이밍을 찾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는 바로 또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 정상화라는 키워드 하에 이야기해 주셨던 부분은 한번 시간 내서 곰곰이 생각해 볼 만한 대목인 듯 합니다. 그러면 내일장의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네, 내일장 투자 전략 1월 효과 기대보다는 내년 유망 종목의 매수 기회로라고 제목을 달아보았는데요. 12월 마지막 주 보통 배당 낙일 등을 앞두고 월중 수익률이라든가 거래량 가장 부진한 한 주입니다. 거래는 한산했었고 과거의 흐름을 보면 상하단 흐름은 철저하게 제한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두 달간 지속된 개인 투자자의 매도세가 종료되는가 하는 부분과 내년도 유망 업종 및 기업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당장은 위중증 확률 자체가 상대적으로 낮은 오미크론 우려가 줄고 연준 통화 긴축 스케줄 가시화로 영향력이 약화된 인플레이션 등 내년 초 증시는 올해 4, 4분기보다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시장의 어떤 상황에 의존하기보다 긍정적 흐름을 만났을 때 더 많은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2022년엔 어느 업종이 소위 돈이 될지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나 자동차와 같이 대체적으로 오미크론 피해가 컸었던 전기 민감주 쪽 섹터, 그리고 1월 CES 화두가 될 자율주행과 확장현실, 로봇,
그 외에 NFT 관련 게이밍 종목들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겠습니다. 내년 코스피 영업이익 기여도가 올해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는 업종 중에는 조선업종도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추가 벌티플을 부여하기엔 아직 이르다라는 판단이고요. 펀드 등 기관 자금의 비중 축소가 눈에 띄게 일어난 2차 전지 섹터의 경우에는 부정적 코멘트가 많이 나올수록 매수 기회로 삼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직 해소되지 못한 납북 과대 국면에 의미 있는 실적 개선세까지 병행되고 있는 건설 업종이라든지 유통업종 등을 눈여겨봐야 한다라는 생각이고요. 마무리 잘 하셔가지고 내년 첫째 주를 기점으로 해서 좀 수익을 많이 내볼 수 있는 한 해로 한 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해 동안도 절대 전략 통해서 귀한 이야기들 많이 해주셔서요. 아마 수익 내시는데 도움 받으셨을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도 꼭 기억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한금융투자의 손영세 차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를 염두에 두고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반도체, 자동차, 자율주행 XR, 로봇 여기에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설왕설래하지만 지금 손영세 차장 같은 경우는 저점에서 기회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쭉 보면은 뭐 건설이나 조선 같은 경우는 실적은 되는데 아직까지 시장의 관심이 좀 확 쏠리지 않아서 이 부분은 관심권에만 두는 걸로 그래서 섹터를 어느 정도 정리하지만은 경중의 차이는 있다는 점 함께 좀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전략까지 저희 준비한 내용들 모두 전해드렸고요.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이어지는 진짜 쉬운 진단 시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받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 전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들어오세요. 또 공개 방송 풍성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